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겠지만 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컴퓨터공학과 1학번 네, 출신이고요. 어, 커리어가 아직 많진 않지만 처음에 넥슨 코리아에서 이제 국내 메이플 스토리 게임 프로그래머로 이제 6개월 동안 인턴을 했다가 그 후 이제 EA 코리아에서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2개월 인턴하고 그 후 이제 현재는 이제 피파 온라인 4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이제 작년 10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커리어는 이제 한 1년 좀 넘게 네, 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를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게임 개발 직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게임 개발 직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 개발 직군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팀, 프로그래머팀, 아트팀, QA팀. 그래서 이제 기획팀은 전체적인 게임 구성 기획과 이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머 팀은 이제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게임을 구현을 하고 아트 팀에서는 게임에 필요한 아트 리소스를 제작을 하고 이제 QA 팀에서는 게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이 네 가지를 개발 직군을 소개드린 이유는 이 개발 직군은 서로 정말 의사소통과 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어, 예를 들어 뭐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나는 기획자랑만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 QA 팀이랑만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직군과 다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4개 개발 직군들이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발 직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이제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게임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개발, 테스트, 유즈보스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퍼센트는 제가 경험했을 때 이제 이 기간 동안 투자하는 시간 네, 비율을 어, 넣어놨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기획의 50%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기획 단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획팀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기획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제 그런 기획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기획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획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래머 팀과 아트팀에서는 이런 기획을 보고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이제 큰 기획이 나오고 이러한 기획이 최종 완성되면 이제 이 두 팀은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기획 문서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개발 단계에 도입을 하는데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래머 팀은 기획 문서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팀은 신규 아트 리소스를 제작을 하고 QA 팀은 테스트 케이스와 자동화 스크립트를 제작을 합니다. 이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테스트 기간 때는 이제 QA 팀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버그를 이제 전달하면 프로그래머 팀과 아트 팀은 이제 버그 수정을 하고 이제 리팩토링을 진행하고 이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테스트까지 하고 나면 이제 개발 기간이 다 끝난 거거든요.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릴리즈를 하니까 이때는 유지보수 단계로 QA 팀에서는 계속 테스트 진행과 버그 전달을 하고 프로그래머 팀과 아트 팀은 계속 이제 버그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유튜브에 NDC라 해가지고 넥슨에서 이제 게임 이제 개발자들끼리 이제 좀 발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피파 온라인 4 라이브 서비스라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좀 그 자세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를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자면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 이제 이제 게임 개발자를 떠올릴 때 큰 벽이 있었거든요. 어, 이제 뭔가 제가 하는 게임들을 보면 약간 '이걸 어떻게 만들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요구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게임 프로그래머도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서버 프로그래머, 아니면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 아니면 게임 개발 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뭐 다른 직군들이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툴 프로그래머 아니면 DBA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머도 있고 좀 여러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래머들이 각각 이제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제 모든 지식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때문에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좀 이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아까 보신 이제 네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어, 적어봤어요. 우선 첫 번째 기획에선 아까 피드백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팀 발표에 이제 제가 참가를 해가지고 이러한 기획이 구현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저보다 이제 더 시니어 분들께서 보시고 이게 개발 기간 내에 구현이 가능할지 아니면 뭐 이게 필요한지 약간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네,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획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얼추 이제 기획이 결정되면 이제 설계 진행을 하는데 개발 단계 전에 이제 즉 이제 개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분석과 설계를 진행해요.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이러한 설계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계획 기간 내에 끝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 단계에서 설계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EA에서는 이제 설계와 개발 리스트를 세분화하고 문서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서를 발표를 진행합니다. 전 직군에게.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좀 주고받으면서 이제 설계를 완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개발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만든 문서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러더니 좀 개발 기간이 짧더라도 이제 이미 설계를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짜놨기 때문에 좀 금방 개발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드 리뷰 시간이 있어요. 이 코드 리뷰는 이제 세분화된 개발을 완료될 때마다 이제 서밋, 즉 이제 통합하기 전에 리뷰 요청을 해요. 다른 프로그래머 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 분들이 제 코드를 보시고 코드 리뷰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기서 뭐 좀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런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또 이제 제 코드에 반영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또 코드 리뷰 요청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보톱이라고 이제 좋아요 표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코드 리뷰 참여하신 분들이 이대로면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면 그게 이제 몇 개 이상 쌓이면 이제 서밋이 된다 해서 이제 서밋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분들도 똑같이 이제 코드 리뷰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코드 리뷰에 참여해서, 이제 저도 이제 코드 리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코드 리뷰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음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서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QA팀에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버그를 전달해주면, 이제 저는 이제 전달받은 버그를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프토링 단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 기간 내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코드 구성 이런 게 좀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좀 제가 개발한 코드들을 보면서 리팩토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판단해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릴리즈 되고 나서는 유지 보수 때는 라이브 서비스 저는 이제 라이브 서비스다 보니까 라이브 서비스 그래서 이제 점검 후에 이제 제가 개발한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QA 분들께서는 계속 버그를 찾아내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전달받은 버그를 수정을 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이란 주제인데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건 필요하겠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기초 지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제 좀 가로해놨지만 이제 사용 게임 엔진 지식입니다. 어, 이건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코딩 실력인데 어, 당연하게도 사실 매일 코드를 보면서 코딩을 해요. 어, 만약 학교 때도 2학년 때는 좀 전공 수업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제 3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매일매일 코딩을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래머 되면
정말 일하는 하루 종일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코딩 실력을 키울 수 위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은 이제 언어인데 게임 개발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C++이에요. 근데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C++를 사용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C++를 알아야 되냐?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 개 이상의 언어만 정말 잘 다룰 줄 알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언어가 다 문법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구성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적은 게 파이썬만 할 줄 알아도 오케이라고 적어 놨는데 실제로 제 취업 동기분 중 한 명은 이제 C++ 거의 다룰 줄 모르고 파이썬만 해 오신 분이었는데 취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었어요. 근데 물론 업무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지니까 그 업무에 대해 익숙해지긴 해야 되겠지만 뭐 취업 때는 크게 막 어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초 지식인데 사실 저도 학부 때는 운영체제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코딩을 좋아하지 약간 그런 운영체제 그런 컴퓨터적 시스템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가지고 그랬지만 어 막상 실무를 해 보니까 정말 이 운영체제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또한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도 되게 많이 쓰여요. 정말 그냥 내가 이걸 알아서 쓴다기보다 그냥 몸에 습득해서 배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느낌 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면접에서도 단거의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 이건 꼭 게임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뭐 내가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면 사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적어 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사실 좀 애매하죠. 그냥 커뮤니케이션 막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면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판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도 불가능한데 내가 안 좋으면 '나는 게임 프로그램을 못하냐.' 근데 그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그런 것보다 이제 좀 이게 적어둔 이유는 타직군과 의사소통을 아까 많이 한다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커뮤니케이션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노력해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 놨고, 이거는 이제 사실 게임 프로그래머 다른 프로그래머는 모르겠지만 게임 프로그래머는 정말 간단한 것도 의사소통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른 직군과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뭐 기획팀한테 기획 의도가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아트팀한테는 이 아트 리소스를 여기에 표시하면 될지, 또는 이제 QA팀한테는 이렇게 수정하면 될지, 아니면 수정 반영했으니까 이제 확인해 달라. 약간 이러한 의사소통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가끔씩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과 의사소통보다 다른 팀들과 의사소통이 많은 날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네 적어 놨고, 어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더라도 좀 어 최소한 노력이라도 약간 하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엔진인데 게임 엔진은 정말 게임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약간 다양한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게임 개발 시 사용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어 이는 보통 이제 게임 회사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용화된 게임 엔진을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자체 게임 엔진은 말 그대로 개발자분들이 직접 게임 엔진을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규모가 정말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 좀 이제 상용화된 게임 엔진이 이제 활성화가 되던 이제 옛날 게임은 좀 자체 게임 엔진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또 혹은 이제 착용 엔진과 좀 상성이 맞지 않는 경우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체 게임 엔진은 대부분 다 C++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면 이제 상용 게임 엔진은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임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고, 또한 이제 상용화된 게임 엔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이제 신규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상용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용 게임 엔진은 주로 이제 얼리언과 이제 유니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만약 내가 사용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회사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C++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말한 대로 신규 프로젝트는 대부분 사용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 했는데 이 말은 즉 이제 요즘 트렌드는 결국 사용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사용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 봐야 되고 이 언리얼과 유니티 중에서는 선택해서 하나를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고 이제 직접 게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 뭐 두 가지 중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둘 다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맞는 것을 확인해 보고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취업 준비인데 어 처음 이제 '게임 개발자를 하고 싶은 건가?'라는 걸로 적어 왔는데 사실 첫 커리어가 결정되는 상황인 만큼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 놨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부터 게임 개발자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취업 전까지 '난 게임 개발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 서류를 넣다가 운 좋게 넥슨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게임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뒤에도 이제 결국 게임 개발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첫 커리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머에서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게 필수가 아니거든요. 필수 사항은 아니고 저희 이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그렇고 게임 좋아 게임 안 좋아하는데 게임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필수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게임 좋아하는지 혹은 이제 게임 개발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게임 관련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 본인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덕업 일치가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게임 개발자 처음부터 희망했던 건 아니었지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지금 게임 개발자 일하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덕업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런 거 걱정하실 분들도 있어요. 게임 업계 대우는 어떨지. 이런 걸 좀 걱정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게임 업계는 좀 야근을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경험상 사실 근무 환경과 대우는 일반 회사 다르지가 않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 제 취업한 주변 동기들과 이제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해 봐도 절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봉도 이게 2002년 전 이제 연봉 인상 기사인데 그때 연봉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IT 기업들과 어 오히려 다른 IT 기업보다 좀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우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렇고 업계 전망인데 사실 게임이란 게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팀이라는 이제 게임 플랫폼? 네. 거기서도 게임을 본인이 등록을 하면 전 세계 누구든 그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약간 그런 잠재력이 있고 어 올해 열리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이제 게임이 점점 잠재력이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업계 전망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걸 네 전달하고 싶고 다음은 이제 취업 준비인데 이제 보통 이제 회사를 찾고 이제 어느 업무를 할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뭐 업무나 자격 요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이런 걸 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넣어 봤는데 어 업무는 사실 뭐 각각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자격 요건에서 이제 뭐 C++ 아니면 뭐 구조 설계 능력 아니면 상용 엔진 사용 경험 뭐 이런 걸 대부분 다 요구해요. 전부 다 비슷하게. 뭐 필요 역량도 있긴 하지만 뭐 협업 태도 뭐 게임 개발 열정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도 주로 있죠. 저희 이제
EA에서도 그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채용할 때 필요 역량에서 또 이제 유사하게 다 시프트를 있고 뭐 이건 경력자 채용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개발 경험 요구하지만 어 개발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였지? 크래프톤 네 신규 프로젝트 모집 모집인데 여기서도 이제 신규 프로젝트지만 이제 시프트를 지식 요구하고 얼리 엔진 즉 상용화 엔진 좀 요구하고 그래서 약간 대부분 다 비슷하게 아까 말한 대로 좀 상용화 엔진이랑 이제 시프트 이런 게 좀 많이 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 준비인데 보통 이제 취업 단계가 4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소서,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 그다음 면접, 그다음 수습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게임 쪽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4 가지로 이루어졌고 최근은 이제 코딩 테스트를 먼저 본 후 이제 자소서를 보는 기업들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자소서부터 이제 제가 했던 걸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자소서의 핵심은 성실함이거든요. 근데 이 성실함이 뭐 큰 건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했다면 네. 무난하게 했다면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 프로젝트 참여와 기여도는 많을수록 좋다. 이고 자소서에는 이제 장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그 읽는 분들께서 이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글로 확인하다 보니 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점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기서 적어 놓은 게 팀 프로젝트에서 적극적 참여 그리고 또 개인 역량 성장이나 꾸준한 노력을 적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소서에 적을 때는 뭐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뭐 적극적 의견 내고 뭐 개 개발 기간 내에 끝마치기 위해서 뭐 밤새서 내가 개발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 두고 뭐 꾸준한 노력에서도 뭐 코딩 실력을 막 키우기 위해서 뭐 뭐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막 꾸준히 풀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되게 장점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장점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게임 개발자니까 이런 게임 포트폴리오는 필수인가에 대한 건데 확실히 게임 포트폴리오는 있으면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팀 프로젝트로 게임 포트폴리오가 1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1 개뿐이지만 뭐 다른 뭐 서류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서류 뭐 붙는 거에. 뭐 근데 대신 이제 다른 분야 팀 프로젝트들을 이제 좀 잘 설명해서 넣어 놔야겠죠. 그래서 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확실히 좋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인데 사실 채용 현재 이제 IT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는 가장 중요해요. 이게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 직군이라면 반드시 필수 과정이고 이 채용 과정 중에 사실 자소서, 코딩 테스트, 면접 여기서 코딩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코딩 테스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딩 테스트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대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코딩 테스트 준비에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제 준비 방법인데 저는 이제 코딩 테스트 책과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었고 이런 게 이제 코딩 테스트 기법을 알려주는 거라면 얻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코딩 테스트 기법이 간단하게 뭐냐면 저희 이제 수능 수학 할 때 이제 수능 수학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느 파트에 어느 공식을 써야 된다. 이게 딱 바로바로 돼야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코딩 테스트에서도 이게 어느 기법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바로 떠오를 정도가 돼야 이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딩 테스트 기법을 좀 먼저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위한 이제 스터디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뭐 몇 문제씩 이제 정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코딩 테스트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좋은 사이트가 이제 백조이나 프로그래머스 같은 사이트들을 좀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를 앞두고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서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면접 준비인데 면접 준비 때는 이제 CS 단골 질문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게임 개발 직군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사실 이런 CS 문제들은 되게 많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뭐 운영 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게임 직군은 특히 C++ 주제로 면접 단골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였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연습을 진행했거든요. 뭐 질문지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연습했고 약간 머릿속에서도 계속 막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 했지만 약간 이런 면접 같은 스터디도 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태도인데 어 약간 어떤 일이든 약간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협업을 강조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과. 그래서 협업 능력이 좋다는 점을 계속 어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면접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무한정심원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다음은 이제 수습과 업무인데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수습 과정이 좀 있어요. 내가 면접까지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고 좀 몇 개월 동안 이제 수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만약 이때 못하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고 나서도 좀 몇 달 동안은 정말 좀 좋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 좀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적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신입분들에게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가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그냥 모른다면 질문하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 어렵죠. 왜냐면 내가 딱 입사해 가지고 이제 다른 팀 동료분들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지 내가 몰라서 막 계속 물어보고 이런 거를 저도 처음에 기피했어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다른 분들께서 계속 예시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막 뭐 질문했는데 이것도 모르나?' 라는 식으로 절대 대하지 않아요. 만약 혹시나 그렇게 대하는 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팀은 사실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료들을 활용하기인데 사실 업무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업무를 하든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로젝트에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 정말 이제 본인 힘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팀원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신입만 따진 게 아니고 사실 저희 팀의 이제 시니어 분들께서도 어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거든요, 팀원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동료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체험 과정은 사실 혼자가 아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팀 동료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넥슨에 업무를 할 때는 어 딱 이거에 이 일을 하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처음 이제 입사했으니까 잘 보고 싶어 가지고 혼자 그냥 계속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게 되게 좋은 자세가 아니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EA에서 정규직 됐을 때 멘토분께 들었던 얘기가 어 아까 질문하는 게 제가 그 넥슨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 질문하는 걸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는 걸로.